네, 방금 소개받은 홍수진입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우리 김철중 회장님의 소개 멘트 있었는데요. 아마 들어보시면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헬스 에이징에 대한 걸 좀 서치를 해봤더니 필라델피아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건강하게 먹고 운동 잘하고 잠 잘 자고 좀 스트레스 덜 받고 하면 저 밑에 있는 그 청진기를 낀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가장 큰 문제가 만성질환입니다. 그죠? 근데 만성질환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걸로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얼마든지 예방될 수 있고요. 아까 이제 오늘 콜레스테롤 이야기, 당뇨 이야기 노는데 과연 당뇨를 약으로만 치료해야 될 거냐 하는 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해 봤더니 우리가 의료비를 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의료비를 들게 되고요. 노년기에 1억 원 이상 쓰는 사람의 50%가 노년기가 차지하고 지난해에는 우리가 44조 중에서 43%가 노년 인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없을까 보는 게 이 기능의학입니다. 기능의학은 그야말로 기능, 펑션이죠. 몸의 기능을 갖다가 최대한 업식해서 만성질환을 치료도 하지만 이 질환을 예방하는 또 조기에 치료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환자마다 치료법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의학은 치료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치료는 못 하고요. 그 치료비 많이 들어가면서 증상만 낮춰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발전된 의학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만성질환들, 심질환, 암 할 것 없이 뭐 당뇨, 뭐 심혈관절 할 것 없이 그 원인이 되는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다들 달라요. 그런데 이 뿌리에 대한 각각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치료하거나 또는 숨어있는 인자를 찾아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혹시 압정의 법칙이라 그러죠. 지금 이 엉덩이에 압정이 3개가 꽂혀 있는데 저 압정을 뽑지 않으면은 계속 아프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대의학에서 주는 약들은 다 정상만, 진통제만 준단 말이죠. 압정이 3개가 있는데 2개를 뽑고 하나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압정을 뽑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압정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1번이 유전자 취약성.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세균 곰팡이라고 적어 놨는데 우리 몸 내부에 있는 세균 곰팡이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먹는 음식물이 우리 만성질환의 근 50%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과 더불어 우리 장내 세균, 아까 세균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있는 약들, 조금 전에 나왔죠. 스타틴이 많은 부작용 일으킨다고. 뿐만 아니라 제산제, 진통소염제가 처음에는 조금 몸을 편안하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더 몸을 문제를 일으키고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비속, 가든물을 비롯한 중금속 뿐만 아니라 요즘 여기도 엄청 많이 쌓이죠.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우리가 뭐 다이옥신이 뭐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 팝스, 유기성 잔류 뭐 주고저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성질환의 또 하나의 팩터로 작용하게 되고요. 아까 유전자 취약성 그런데 좀 말이 어렵다 그죠? 우리 유전자는 염색체잖아요. 염색체는 항상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쌍. 그래서 이런 제가 이 스키에다 비교를 했고요. 이 염색체 역할은 뭐냐 그러면 정보를 들어와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어디에서? 세포 내에서. 우리 몸 속에서. 그런데 좋은 신호가 들어오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근데 나쁜 신호가 들어오고 나쁜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즉 우리의 세포는 나쁜 물질을 생산하게 돼요. 그게 우리한테 유해한 이렇게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그게 즉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스키 타는 사람이 스키 날이 좋으면 잘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스키 날 주변에 얼음이 녹아서 돌이 있고 흙이 있고 그러면 지저분하면 스키가 잘 안 나갑니다. 그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 세포가 잘 활동을 못 해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스키날이 하나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두 개일 때보다도 훨씬 더 잘 못 나갑니다. 그죠?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염색체 중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상이 있으면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유해 물질이 쌓이게 되고 병을 일으키게 되고 더구나 두 개가 다 스키날이 두 개가 다 나가버리게 되면 기능이 뭐 100개에서 한 70%는 떨어지고 20, 30%밖에 활동을 못해요. 더구나 그런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않단 말이죠. 즉 눈이 아닌 흙이 막 깔려 있고 그러면은 스키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몸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중에 3분의 1은 염색체 이상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잠재적 환자이고 늙으면 분명히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전자 자체보다 환경이 더 중요해요. 환경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 그 환경이 중요한데 그 환경과 유전자와의 신호를 주고받는 형태, 그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후성 유전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에피제네틱스고요. 그 환경이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자, 볼게요. 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메칠레이션 해가지고 메칠기를 하면 저 앞에 CH3 있죠.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붙은 거, 이게 메칠기예요. 우리 몸 세포에서는 이걸 만드는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요 밑에 사이클 만들어 놨죠. 이 사이클이 이제 생산 공정이에요. 이 생산 공정에서 저 보니까 뇌가 있네요. 그 뇌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겠죠. 우리 뇌에 필요한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이 메칠기를 이용하게 되고요. 저기 보니까 암도 있네요. DNA 메칠레이션 앤 컴플렉스 휴먼 디지즈라는 책도 있는데 이 메칠기 하나가 수많은 질환을 일으키고 암도 마찬가지예요. 암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면은 MTHFR이라는 영어를 크게 써놨다, 그죠? 이 MTHFR은 이 메칠기를 만들어내는 우리 세포 내에서 생산 과정 중에, 생산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 MTHFR이라는 메칠기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정이 있는데 이놈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정상인 경우가 33%밖에 없어요. 또 그 스키날이 하나만 망가진 경우가 49.2%고 두 개 다 나가진 경우가 17.5%나 돼요. 요 중에서 염색체 조사를 해보면 17.5%가 스키날이 두 개가 다 망가져 있다는 뜻입니다. 뭘 만드는데? 메칠기를 만드는데. 그럼 이 메칠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봤더니 이제 이것도 유전자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두 개 다 스키날이 한 가지가 나간 경우예요. 이게 이제 메칠기를 만드는 생산 공정이에요. 여기 보면은 저 재료가 엽산이고요.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 MTHFR이 있죠. 이 MTHFR에서 요 M자, 요 메칠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메칠기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게 엽산이고 중간에 비타민인데 B6, B2, B12 써놨다, 그죠? 이 비타민들이 있어야 이 생산 공정이 잘 돌아갑니다. 이 비타민들이 모자라면 생산 공정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이 메칠기를 만들어서 저쪽에 호모시스테인 써놨죠. 이 호모시스테인한테 메칠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주면 삥 돌면서 저 위에 메칠레이션 됐네요. 아까 말씀드린 메칠, CH3기를 우리 세포에서 탁 던져줘서 수많은 100가지 이상의 물질과 반응을 만드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기억하고 일하고 하는 행동에 다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칠기가 잘 안 만들어지면 저기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글루타치온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글루타치온도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비타민 B6도 필요한 거고요. 조금 어렵지만 쉽게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모시스테인 높다는 것은 메칠기가 잘 안 다른 거거든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는 이유를 봤더니 저 유전자 제약성도 있고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다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호모시스테인 높은 사람의 3분의 2가 비타민 부족이 강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늙어가니까
이빨도 부실해요. 음식 잘 씹어 먹지도 못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한테서 비타민은 정말 필수적이라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대학 교수님은 뭐 비타민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생리적으로 건강하고 세포가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만 연세가 드시고 또 조금 전에 말한 그 스키가 고장난 사람들은 비타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먹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먹는 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 시집 가서 첫 임신했을 때 보면은 산부인과 선생님이 엽산 주죠. 많이 먹으라고. 그 엽산이 메칠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메칠레이션 안 되면은 유전자 이상이 와서 조금 유전자 이상 질환들 저 위에 우리가 이제 질환들 보이죠. 저 아기들을 낳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엽산을 먹이는 거거든요. 엽산뿐만 아니라 스키가 고장난 사람은 비타민 B6, B12, B9, B2 다 함께 고용량으로 복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암도 우울증도 다 상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아까 우리 콜레스테롤 가지고 동맥경화증 지금까지 오전에도 이야기하고 조금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콜레스테롤만큼 더 중요한 게 또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을 직접 공격해서 또 동맥경화증을 많이 일으키는 그 기전은 이미 다 이렇게 연구가 다 되어 있고요. 호모시스테인이 치매랑 연관이 있다. 이것도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배 높이 올라가거든요. 왜? 메칠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호모시스테인이 높다 그러면 메칠레이션이 안 되는 거고 이 메칠기를 이용해서 뉴로트랜스미터 즉 신경 전달 물질을 우리 몸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호모시스테인이 높고 메칠기를 못 만들면 이렇게 치매도 올라가게 됩니다. 더구나 경도 인지장애 우리가 치매 전 단계에서 이 비타민 B를 먹여가지고 얼마나 좋아지나 봤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간호대학에 있는 이혜경 선생이 이것도 해서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적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비타민 B군을 좀 많이 들은 음식이 필요하고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후원 업체입니다. 셀지민 판토막을하고 마그네슘하고 저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로 만든 일반 의약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질환 오늘 많이 넣었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은요 무조건 낮춰야 되는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필요해서 높아지는 경우는 높아져야 돼요. 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사람은 또 우리 세포 내에서 잘 안 만들어내요. 그게 문제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아까 우리 산화 스트레스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플러스 저 인슐린 저항성 당뇨는 그 단계가 문제고요.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있어요. 우리 몸에 감염이 아니고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너무 10년 전에 저 관동의대에서 우리 1000만 명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시상에 콜레스테롤이 210에서 249일 때가 사망률이 가장 낮아요.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농도가 160이면 사망 위험이 32%나 증가한다고 우리나라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콜레스테롤 200 넘어가면 스타틴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무조건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중에 일부는 도움을 받겠지만 일부는 오히려 더 해로워요. 왜? 우리 몸에서 필요해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억지로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포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을 쓸 때도 선택적으로 써야 되고요. 사람마다 다 특히 만성질환을 치료할 때는 사람마다 맞춤형으로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능의학이라는 제가 계속 한 20년간 의사들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기능의학이 맞춰가는 겁니다. 대체의학도 아니고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환자를 그렇게 분석하고 그에 맞춤 치료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도 중요하지만 염증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은 이제 기능학하는 병원을 가면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팩터들을 검사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줘야 우리가 더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요. 이거 실제 뭐 제 환자 건데요. 이제 저는 제키 기능학, 제키 성형외과에서 외국인 환자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59세에서 이제 독일에서 한번 풀 검사를 했는데 또 저희가 레코멘드를 해서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너 당뇨 전 단계니까 뭐 식사만 조금 조심하고 그렇게 사으라 했는데 제가 검사를 하니까 여기 보시면
물론 콜레스테롤 좀 높고 LDL 콜레스테롤 좀 높지만 이런 팩터들이 호모시스테인은 거의 11일이죠. 더구나 파이브린하고 그 파이브린 찌꺼기가 D다이머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혈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직접 8배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당신은 지금부터 생활습관 고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심장마비가 오거나 풍이 올 수 있다. 정말 생활습관 고쳐라. 특히 먹는 거 중동분들이 먹는 게 엉망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해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심장혈관 질환이 80%, 뇌졸중의 70%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미국에 있는 그 논문에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심장질환 치매죠, 치매. 치매를 이제 좀 조기에 나타나는 치매를 보는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아포2 유전자라 그러거든요. 아포2, 2, 3, 4가 있는데 4가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뭐 3, 4가 3이 하나가 들어가면 중위험군, 그 4가 2개가 들어가면 고위험군이 돼요. 그래서 고위험군은 50대 중반 이후에 치매가 빨리 와요. 치매가 빨리 오고 중위험군도 마찬가지라도 생활습관이 나쁘면 치매가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사실은 2017년에 위에 거 검사한 거죠. 그죠? 그때 나이가 48세 여자입니다. 사실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한테 기능의학을 교육받던 의사 선생님이 자기 어머님이 조기 치매가 와서 이제 걱정이 돼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포2 4가 2개나 있는 고위험군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MRI를 찍었는데 저거는 일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MRI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나도 저 검사 해보고 싶어 할 텐데 이건 학문적으로만 허용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서 학문적 연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찍어봤어. 근데 저기 파란 블루 컬러 있죠. 저 블루 컬러가 우리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저거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2017년이고 2020년에 해봤더니 블루 컬러가 확 더 증가됐죠. 저보다 오히려 더 많을 거예요. 회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폴리코사놀을 썼을까요? 폴리코사놀 없었는데 슬슬 정리를 하셔야. 네. 예. 쓰다 보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아파트 20층, 30층 계단을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생활 습관을 교정함으로써 저렇게 이제 회복이 됐었고요. 그때 우리가 요 신경내과 의사입니다. 미국에. 이분이 이제 치매를 치료했었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중요한 게 잠에 자기 전에 4시간 더 자라, 뭐 8시간 자라 이런 생활 습관과 여러 가지 기능하게 사는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유전자와 환경이 어우러져서 후생 유전학이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검사가 IgG4라는 게 있는데 이 검사를 해서 방해해 줘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게 장내세균입니다. 이 장내세균은 우리 몸에서 당뇨병을 약으로만 치료하면 안 됩니다. 약으로만 치료했더니 사망률이 더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은 한 가지만 쓰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니까 당뇨가 더 사망률이 줄고 오히려 약으로 헤모글로빈 A1C 당화 해소를 아주 낮춰주면 사망률이 35%나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과 벌어서 약을 작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는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그 환자에 맞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등을 해줘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장 문제입니다. 장에서 우리 몸의 세로토닌이 95%가 만들어지고 면역의 70%를 담당하게 돼요. 제수씨 이야기인데요. 그 우울증이 걸려서 시골에서 사천, 진주, 부산에서 6개월 동안 앓다가 제 동생이 막판에 저한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올려가지고 상담하고 우울증이 맞길래 항생제를 썼거든요. 항생제 플러스 몇 가지 해줬더니 저한테 카톡 보낸 거예요.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입맛이 돌아왔습니다. 왜? 그리고 비타민 B 아까 셀주민을 줬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우리 트립토팬이라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우리 단백질이 세로토닌으로 가서 이제 멜라토닌으로 가서 잠을 자고 우울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우울증 약은 이 세로토닌이 소변으로 빠져나간 걸 차단시키는 약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에 염증이 있으면, 장내 세균이 불균이면 이 트립토팬이 그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우리 면역 세포가 트립토판을 사용하게 돼요. 계속 저쪽으로 이제 빼나가야 되거든요. 시간을 좀 정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항생제를 쓰면은 우울증이 좋아지는 겁니다. 이런 이제 패스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도 우리 몸에 쌓이면 여러 가지 치매를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중금속들은 우리 몸에서 간에서 대사가 되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 비타민을 비롯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지방에 협착되어 있다가 피를 돌다가 장으로 빠져나가 다시 재흡수가 돼버려요. 이 재흡수를 막으려면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채소가 흡착을 해서 독소들을 빠져나가줘야 우리 몸이 해독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는 기본 비타민, 마그네슘, 아연 플러스 코엔자임 Q10 이 세포 활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압정을 빼라 그랬잖아요, 그죠? 탄수화물 많이 먹어도 안 좋고요, 과당 먹어도 안 좋고 독소들 이런 것을 빼줘야지 세포 기능이 더 활성화됩니다. 좋은 거 먹어봤자 소용 없습니다. 몸에 나쁜 걸 빼줘야 돼요. 특히 과도한 음식들 이런 것들은 너무 안 좋고요. 간식 먹지 말고 자기 이전에 절대 음식 먹지 마십시오. 3시간 전에 저녁 먹고 난 뒤에는 물 외에는 과일도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생활 수칙들을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그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 권고 싶었던 거는 밥과 반찬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밥과 반찬의 위치가 바뀌어야지 건강한 노년을 칼로리도 줄고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것들도 못 믿으면 내가 직접 재배할 수도 있고요. 제가 갖고는 텃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타일 메디슨에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기능의학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예방치료라서. 그래서 이제 주위에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선생님 하시는 기능의학 병원을 찾으시면 이와 같은 진료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